같이 쓰신대. 예, 안녕하십니까. 착캡 8018 저자 정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를 환영하는 인사가 옛날 묵은 버전 명단가입니다. 명단가. 명단을 까자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 버전이고 신버전은 시신가 이게 새로 나왔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버전인 명단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박이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진성우익들은 바로 시신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군 시신 문제를 2022년 7월경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하자마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일부 군인 단체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군 시신 문제를 덮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5.18 기념재단에서는 특전 동기회를 동원해서 바로 화합과 용서를 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다가 또 실패를 했고, 그게 실패하니까 전두환이 손자를 끌어들였다가 또 실패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전문적인 우익 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바로 명단가로 시신가를 덮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신가를 찾게 된 경위, 그러니까 5.18은 청주패 장군들과 북한군 장군 2명이 광주에서 진주에서 작전을 지시했었습니다. 이율설 중장 별 2개죠. 문재심 상장 별 3개, 그리고 전투교육 사령부 윤흥정, 그 다음에 김기석 소장, 장사복 준장, 그 다음에 김병혁 준장,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 확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확인 안 된 장성들과 대령급, 중령급, 소령급, 대위 이런 상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의 큰아들 김홍일이가 1980년 5월 2일날 1980년 2월 달에,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착오했습니다. 1980년 2월 달에 김대중 여단 전투 조직을 완성해서 은립시켜놓은 상태에서 5월 달을 기다린 겁니다. 5월 달 돼서 첫 번째 북한군 작전이 지금 모든 기관에서 발표하듯이 5월 21일 아침 9시 반이 아니고 새벽 4시에 칼빌총을 메고 아시아 자동차로 쳐들어가서 5톤 군안차와 2.5톤 카고 트럭을 강탈을 해간 것이 첫 번째 발달 사건인데, 5.18 민주화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고 가서 10시 동안 차 안 내놓으면 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서 차를 뺏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폐를 했고, 차를 뺏긴 아시아 자동차는 괴한들이 탈출하자마자 즉각 5.18 사건에 모든 지휘를 맡은 전투교육사령부에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를 상황실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됐으면은 바로 2차 작전인 전담대학교 정문 충돌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묵살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송암동 작전의 발단은 신동국 중위가 북한군 430명을 쏴 죽인 데서 비롯된 겁니다. 북한군 430명을 쏴 죽이게 된 것은 찾기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총을 쐈는데 전부 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만, 신동국 중위가 62대대 4지역대 대원 65명을 중대장, 지역대장 인솔하에서 수협빌딩 옥상으로 갈 때는 수협 매장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은행 매장을. 그래서 은행 여직원들이 다 그걸 봤습니다. 보고 올라가서 엄청난 총소리가 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엄청난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런 진술들을 다 했기 때문에
틀림없고, 또 수협 빌딩 옥상에서 총을 쏜 거를 직접 맞은 사람이, 그 사람도 ROTC 중인데 그 사람이 직접 총을 맞고 나중에 진술을 한 겁니다. 수협 빌딩을 가리키면서 저 옥상에서 우리를 쐈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총을 쏠 그 순간에 4일 정도로 늘어섰던 특전사 대대들은 일시에다 상계돼서 은폐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고, 또 5.18 기념 재단에서는 1차, 2차, 3차 사격이 있었는데 1차, 2차 사격은 단순한 무발적 발포다. 그렇지만 3차 사격은 구조를 하러 가는, 부상병을 구조를 하러 가는 사람까지도 조준 사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국 중위가 쏜 실탄은 정확하게 맞는 거고 사격도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 피해를 보자마자 이을설이가 바로 연락해서 윤흥정이에게 니네 지금 우리 군사 다 죽는다, 우리 대원들 빨리 사격 중지해라. 그렇게 해서 사격이 한창 무르익고 끝나갈 무렵인 4시에 공수부대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그 공수부대 철수 명령은 전수교육 사령관이라고 해서 막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급부대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특전사의 철수 명령은 20일 날, 그러니까 21일 전 20일 날 밤 8시에 육군 본부로부터 윤흥정이가 받아놓은 겁니다. 21일 오후 1시에 3개 여단을 도청 앞에 몰아놓고 섬멸시키는 것이 김일성 교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교시. 그런데 그것이 무기 조달이 늦어지고 시간이 끌다 보니까 신동국 중위부대가 먼저 사격을 해서 부대가 전멸을 했고, 전멸을 하니까 바로 윤흥정 사령관이 부대 철수를 시키고 사령관직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을설이가 보복을 결심해 가지고 꾸민 작전이 바로 송암동 철수 작전인데, 이을설이가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을설이가 바로 11공수 최웅 여단장에게 매복부대 지휘관을 임명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11여단 최웅 장군이 인사参謀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23일날 11여단 대위 1명을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려서 전투교육사령부로 인사발령을 내리고, 24일날 아침에 인사명령을 받은 대위 1명이 전교사에 가서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전교사는 송암동에 작전 관할권이 24단에 있었는데 그 작전 관할권을 24단하고 전교사하고 바로 바꿔주는 조치를 취하는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이미 김병엽 준장은 시민군이 공수부대 복장을 하고 지금 행무를 한다, 이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대를 출동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위장해서 부대를 출동한다는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최웅이가 전날 11여단 대위를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북한군 8명을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11여단 대위는 북한군 8명의 신고를 받을 때 그들이 갖춘 무장이 칼빈 3정, M1 1정, 그 다음에 무반동총 90mm 2정, 그 다음에 다수의 박격탄, 수리탄과 무반동총 실탄 4발, 이거를 소지하고 그 전날 185 공정대대에서 대전차 지뢰 매설, 대진 지뢰 매설을 했던 그 팀의 중사 1명을 배속시켜 가지고 특전사 대위에게 신고를 마치자마자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을설 부대에서 다 작전 지시를 내려 가지고 11여단에서 인사조치를 취하고 어저께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11여단 대위가 와서 지휘를 해서 바로 쏜 건데, 왜 그렇게 됐느냐? 11여단 출동 병력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8명에서 공격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공격할 부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북한군에게 한국군 군복을 입히고 무장을 쥐어주고, 그리고 그를 지휘할 수 있는 고정간첩 특전사 대위를 다시 그걸로 전출을 보내가지고 지휘를 맡겨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바로 북한군 1명이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격을 하면 죽기 때문에, 사격은 북한군 매복저 양쪽 옆으로 김대중
여단에서 50명씩 저격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줬지만 특전사에서 사격을 해서 한 명이 죽었는데 그 한 명은 죽을 때 신분이 한국군이었습니다. 북한군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투상보에 다 기록이 되고 모든 기록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동작동에 그 한 명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군인 시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주 시내에는 민간인이 수백 명이 죽어 있는데 그거는 갖다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데 현역 군인들은 2인 1조 일개 분대가 다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던 방위병을 25일 날 쏴 죽이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방위병을 쏴 죽이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방위병 이웃집에 있는 소규가게 주인도 쏴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22일로 고쳤지만 22일은